최홍일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빚은 갖다 쓰고 난 다음에 벌고 나면 그 돈 되고 또 예전에 어르신분들은 빚 내놔도 그거 열심히 해서 앞만 보고 그거 갚고 나면 그거 네 재산 된다. 이 얘기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빚도 재산이 된다? 아니면 빚은 빚이야. 뭐하러 그걸 끼고 살아? 어느 쪽이세요? 문주라 마담님은? 저는 빚 낸다는 자체를 싫어해요. 그냥 빚은 빚일 뿐이다. 왜냐하면 은행 예를 들어서 빚을 졌다. 그러면 달달이 며칠 날 되면 돈이 나간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정신적으로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카드도 제가 막 이렇게 쓰다 보면 뭐 많이 쓰면 많이 쓰는 한도도 올라가고 그래요. 그럼 뭐 몇천 예를 들어서 들어오면 어머 이래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카드도 이랬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됐으면 이제 카드도 안 쓰게 되고 됐으면 현금 이렇게 나가게 되고 그래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담이 이렇게 우리 세대 때는 빚을 쓰면 안 되고 누구한테 빚을 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 주위에 돈 버는 언니들이나 주위 사람들을 보면 다 빚을 썼는데 부자가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잖아요. 우리 생각에 빚은 빚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집을 갖고 있으면 그게 부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또 나는 집을 옮겼어요. 옮기는데 그때 당시 제가 샀던 집이 100평에 13억이었어요. 100평에. 그래서 저는 남들이 생각해도 100평에 13억이니까 엄청 큰 집을 계약을 해놓고 사기로 했는데 내 친구가 나한테 자기 단독주택이었거든요. 2층짜리. 그거를 네가 사려는 거야, 19억에. 그래서 내가 야 나는 13억 주고 집을 사기로 했는데 이거 내가 19억에 돈도 모자라고 안 샀거든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언니가 그 얘기를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 언니가 자기 집 돈이 6, 7억도 안 됐어. 아파트 팔면 6, 7억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대출을 13억을 받아가지고 그 2층짜리를 샀거든요. 180억이에요 그 집이. 건물이. 그러니까 내가 그때 당시에는 아니 언니는 그저 무슨 웃지요. 언니는 무슨 대출을 13억을 받아가지고 이 집을 언니는 아이고. 사고 그게 나는 내 투자인가 돈을 봐. 주고 내 집 하나를 네. 샀는데 근데 이 언니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부를 가진 빌딩을 가지고 있잖아요. 임대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그러면 내 돈은 6억밖에 안 되는데 50억짜리 건물을 사. 우리 생각에는 이 벌은 돈에 대해서 요만큼 가지고 아까 우리 문주란 선생님처럼 요만큼 소비를 하고 남는 거에 몇 프로를 저금하고 우리는 여기에 익숙한데 이 재테크 돈을 버는 사람들은 내 돈은 요만큼인데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놀리질 않는 것 같아요. 최홍임 씨 얘기대로 빚이 있으면 그게 큰 마인드라고 아까 선생님 얘기하듯이 잘 활용하니까 그렇게 부자가 돼 그게 있잖아 있더라고요. 누나. 네. 생활고 때문에 빚을 내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 내가 생활을 하려고 뭘 살려고 먹어야 되니까 빚을 내는 건 되게 힘들어. 그건 안 되지.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빚을 내는 거는 행복한 거예요. 두 분의 의견이 어때요? 빚도 재산이다면 빚은 빚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예요. 네. 빚을 냈는데 이게 투자가 잘 돼서 정말 팔았는데 수익이 남는다. 이러면 재산이고요. 그거 누가 알아? 반대로 어떻게 마이너스가 알겠어. 나는 맞아. 거예요. 하락하는 경우는 진짜 빚이 더블 빚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네. 누가 하락할 줄 어떻게 아는지 알아? 어떻게 하냐고요. 네. 빚은 빚이라고 생각해요. 어. 근데 주변에도 그럴 것 같아. 작년에 집 산 친구가 있는데 자기 돈 몇 억하고 은행 빚을 이제 이만큼을 대출을 또 받았는데 작년에 샀어, 왜.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몇 억이 떨어지니까 자기 돈 다 날리고 맞아. 계속 버는 족족 남편하고 자기 거는 이자는 공중에 날리면서 혹시 그분 이름이 김병옥 씨인가요? 빚 그러니까 이게 뭐 운 좋아가지고 너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때를 잘 이 시기가 맞아서 정말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그래. 이 시대가 그 시기를 정확히 알면 누구나 근데 재벌 누가 알아, 되겠죠. 그거를. 아, 진짜. 이제 병원도 보면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처럼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작게 해요. 근데 병원이 좀 잘 되면 키우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다 있어요. 성장에 대한 욕망은 누구나 있는데 돈을 왕창 꿔요. 돈 끄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달러로 꾸느냐, 엔화로 꾸느냐, 원화로 꾸느냐 다 달라요. 진짜? 일본 엔으로 꾸면 엔은 지금 되게 금리가 싸잖아요. 그쵸, 예. 엔화가 전 세계로 막그 대출로 나가요. 왜냐면 자기는 제로 금리고 한국에 오면 금리 몇 프로 받으니까 그나마, 그렇게 엔 돈이 들어오는 거 엔캐리라 그런다고. 그 돈을 바로 꾸는 애들이 이자도 싸고 좋죠. 근데
그때 리만 브러스 딱 터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엔화는 같이 올라가 우리나라 돈은 확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자를 떠나서 그냥 환율만 뒤집어 써도 완판 뒤집어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보장은 일이 없는 벌어진다 거지. 안 벌어진다를 내가 모르니 우리가 맞아. 살면서 조심조심 사는 건 뭐냐면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데 좋은 쪽만 생각해서 쫙 했어. 건물 크게 졌는데 건물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은 빚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물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내가 10억을 빚진 사람은 10년 뒤에도 그 빚은 10억인 거예요. 근데 뭐 땅이나 뭐 이런 뭐 자산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빚에 대한 이자만 계속 잘 갚아낼 수 있으면은 자산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이 부채 비율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말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은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은 완전 역의 상황으로 걸린 거예요. 빚은 그대로인데 자산만 떨어져요. 너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너무 이자는 계속 불확실성에 내고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그 몇 년 그렇게 살아봐요. 그 고통스러운 맞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돈이 입금이 되면 나도 살겠어. 입금만 되면 그러니까 이게 통장에.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를 항상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딱 되면 각국 중앙은행은 무조건 인플레이션을 통제를 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나라 자체가 망한다는 걸 너무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주기적으로 5년 내지 10년 주기로 작든 크든 긴축은 늘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자기가 그 시기에 오르는 시기에 딱 경험을 하면 그게 계속되리라고 판단하는데 각국 중앙은행은 화폐 가치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5년 내지 10년 주기로 무조건 긴축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딱 10년 주기에 걸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향후 2년 동안 미국에서는 절대로 금리 못 내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고. 아, 박사님 일반 사람들이 그건 모르지.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는데 좋은 것만 보고 늘 좋은 쪽만 보는 건데 사람들은 지나가고 나면 지금 이제 아파트가 오르는 것만 보면 그때 집을 샀어야 살 되는데 걸 이렇지. 어. 맨날 껄껄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생각했던 그 순서대로 차곡차곡 살아가야 되지. 그리고 다 이런 얘기는 내 친구가 다 친구 얘기야. 내 얘기는 없어. 나 아는 언니가 다 이렇게 저는 주변에 많은데. 제 엄마 얘기를 해드릴게요. 엄마가 보는 눈이 엄청나게 조금 좋으세요. 그래서 우면동 주택을 샀는데 거기가 지금 저희가 한 20-30년 살기는 했어요. 예. 근데 재개발이 들어왔는데 바로 삼성 R&D 센터가 바로 우리 앞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변이 엄청나게 이제 좋아지겠죠. 이제 수정이 들어왔으니까 대로변도 완전 좋아지고. 근데 지금 그 가격이 몇십 배가 올라간 거예요. 몇십 배요? 네. 주택 가격이. 오르죠. 예. 그렇게 오르죠. 진짜 올라가가지고 이제 증여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증여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가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몇십 배가 올랐으면. 네, 올랐으니까. 올랐으니까. 네, 올랐으니까. 근데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이제 줘야 돼. 분배하자 이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일단 제가 한번 대출을 한번 받아볼게요. 받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3분의 1이니까 자녀가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만 제가 대출을 받을게요. 그냥 어느 정도 받아볼래? 그래서 그냥 대충만 그냥 5억? 그래가지고 대출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증여세를 냈어요. 냈는데 이제 대출 받은 거에 대한 이제 이자 돈이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한 3년 안에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다달이 100 몇십만 원만 내면 되니까요. 근데 3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갑자기 이 금액이 한 700-800 정도씩 뭐라고? 늘 내게 되는 거예요. 매달? 원금을 까야 되니까. 플러스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지금 증여를 받은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받은 그래가지고 거야? 안 받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받았는데. 괴로워 받았는데? 받았는데 소득은 하나도 안 받았는데 늘었어. 왜 이렇게 힘들어? 근데 내가 달달이 해야 돼. 네. 어머, 어떡해. 다달이 지금 제가 내고 있는데 낼 때마다 손이 떨더라고요. 아이고. 어머 세상에. 네, 근데 이제 그 집을 팔 수가 없잖아요. 3분의 1 그냥 재산을 갖다가 나눈 거니까. 어머 어떡해. 세상에 나 혼자 그냥 진짜 받지 말 걸. 근데 그러네. 또 더 생각하면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세상에. 그래서 진짜 상환을 갖다가 하면서 이자 돈 내는 건요. 세상에 가장 억울한 일이더라고요. 받았는데 이렇게 안 억울하죠. 부러운 거 처음이야. 어차피 그 빚이 청산이 되는 거니까. 제가 팁을 하나 좀 드리고 팁, 싶어요. 팁. 은행원 출신으로서 네. 지금 굉장히 이자에 비해서 원금이 너무 많거든요. 비율 자체가. 갚아 나가는 게 지금. 이런 경우는 그 상환 기간을 짧게 잡았을 확률이 높아요. 몇 년 만기인지 한번 알아보시고. 예,
그래. 왜냐면 지금 너무 힘들다고 시간을 하시니까. 늘리고. 너무 협의돼요. 힘들다고 한 하시니까. 50년도 돼요? 아니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해야 되니까. 아니, 왜냐면 지금 힘드니까. 게다가 이자가 올라가는 시기니까요. 그리고 이자를 또 고정금리로 바꿀 수도 있어요. 변동금리일 수도 있다고. 지금 잘 고정금리랑도 손해자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내년에 안 내려- 내년에 올라가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진짜 아는 거 너무 많으시다. 네. 지금 보니까 뭐 한번 은행을 다 가셔서 꼭 내가 너무 힘들다. 이거 방법이 없냐 하면 이런 방법을 협상이 알려주실 있어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려고 했더니 금리가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고 좋은 금리에 잘 적용된 거라고 아, 바꾸지 그래요?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1년이니까. 저희가 그 아마 결혼 전에 얘기를 했었나? 동치미에서 꼬박꼬박 모아놨던 통장에 있던 걸 밝히고 난 다음에 저희가 같이 너무 놀랐어요. 어머님이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어머님 분통을 터뜨리게 했던 뭔가 이게 결혼 전에 깜짝 공개한 통장의 주인공이 우리 미자 마담님이거든요. 무슨 이유 때문에 오늘 보니까 뭐 하나하나 다 현금 쓴다는 거 보니까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걸 만든 것도 노력이 남다를 것 같고 그 이야기를 저희가 박수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200원씩 모아가며 30 전에 1억 5천만 원을 만들었다? 말도 안 돼. 예. 30 전에? 200원씩이요? 아 200은 더 모았다는 얘기. 네. 200원씩 모아서는 안 돼. 200원 더 모아가며 200원 더 모았다는. 네, 네. 제가 대단하다. 진짜 어릴 때부터 거의 유치원 이럴 때부터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아빠 구두 닦고 막 설거지하거나 심부름 막 두부 사오고 이러면 200원씩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저금통에 넣고 뭐 안 사 먹고? 네, 절대 안 썼어요 돈을. 그냥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돈 모으는 게.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그렇게 모으면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이제 완전 폭삭 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투자를 좀 잘못하셔가지고 그래서 너무 어렵고 어머니는 맨날 울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4인 가족이 한 달 생활비가 딱 10만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뭐 고기 이런 거 아예 한 번도 먹은 적 없고 한 7, 8년 동안 진짜 뭐 반찬 하나, 뭐 김, 뭐 이렇게만 먹고 또 아버지가 사과를 정말 좋아해요. 매일 드시는데 사과를 몇 년간 못 드셨어요. 어머. 그러다가 한 번 이만한 봉지에 사과를 사오셔가지고 저희가 깜짝 놀라서 봤더니 그 가게에서 못 파는 거 있죠. 썩은 네, 썩어서 막 다 쪼글쪼글하고 그냥 막 그런 네. 거. 그냥 물컹물컹 못 먹는 거를 이만큼에 5,000원에 가져가라고 했다고 좋아서 막 가져오신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어리띠를 졸라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모은 거는 저는 이제 말씀을 안 드렸죠 부모님한테. 아니 왜냐면 그걸 풀어. 그렇게 어려운데 아버지가 사과 5천 원 지금 아니 그건 안 돼. 그건 미자 씨. 왜냐면 김밥 먹는데 내가 사과 먹고 싶다고 썩은 거 당신도 사왔는데 당신- 모아놓은 딱 줘야지 그거를. 당시 이자가 엄청 났어가지고 버는 족족 뭐 이자로 제 거 있었어도 다 그냥 끝났을 거예요. 없어질 그래서 돈이었구나. 네, 이게 정말 어려울 때 마지막에 길에 나앉고 이러면 풀어야지 하고 이제 갖고 있었죠.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는데 새벽에 끝나요. 그럼 밤 막 이제 한겨울에 추우니까 다들 아르바이트생들 택시 타고 가는데 저는 한 2~3시간씩 밖에서 이제 오들오들 떨면서 기다렸다가 첫 차 이제 첫 버스를 타고 가고 너무 뿌듯한 거예요. 택시비를 이제 벌었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 대단하다. 네, 그렇게 평생 이제 살았어요. 그렇게 이제 돈을 모으고 살다가 2년 전쯤부터 해서 이제 큰 시련을 한번 이제 겪게 되는데 집에? 제가 이제 본인한테? 네. 제가 이제 본인한테? 네, 주식 열풍이었잖아요. 본인한테 줬어야지. 뭐야 100원씩 모았던 그 돈을 라디오 DJ를 제가 하는데 거기 뭐 게스트부터 뭐 스태프부터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 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주식 코인 얘기하고 맞아. 맞아요. 그래서 6~7배씩 벌었다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만 내 돈이면은 그게 뭐 진짜 10억, 20억 막 될 텐데 막 하다가도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나는 그냥 차곡차곡 모을 거야 하면서 1년을 버텼죠. 근데 이미 뭐 사람들은 엄청 벌었고 어느 순간이 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나는 택시도 절대 안 타고 그렇죠. 네, 대중교통 타고 뭐 먹고 싶어도 참고 집밥 먹고 막 이러면서 모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억 단위로 막 버니까 눈 감고 아침에 눈 뜨면 올라가 있어. 네. 진짜 그 시대가 그때 그랬어. 미자 씨가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 얼마였는데요? 그걸 이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이제 뭐 몇 억은 됐죠. 네. 와. 그래서 이제 되는데 그걸 넣었으면 진짜 장난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가 됐어요. 1년 정도 지나서 제가
들어가야겠다. 근데 이년이나 기다렸어. 난 버는 거 다 보고. 근데 마음이 너무 조급한 거예요. 지금 막 엄청 벌었잖아요, 주변에서. 그래서 막 조급해하는데 주변에 번 선배님들이 조언을 해주는데 지금 이미 대기업은 끝났다. 오를 만큼 올랐고 올라봐야 뭐 1%, 뭐 0. 몇 %인데 작은 회사 그리고 핫한 회사 같은 데들이 막 20% 오르고 그게 아침에 상치고 폭락이 되게 많거든. 네, 상치고 올망대방. 난리 난다. 너가 벌려면 지금 따라잡으려면 이걸 해야 된다. 해서 이제 그 선배들이 많이 번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30-40개 종목들을 사서 쪼개서 넣었죠. 예를 들어 이제 뭐 러시아 백신주 같은 거. 네, 백신이 이제 핫한데 러시아밖에 없다 남은 데가. 그래서 러시아 다 넣고 이렇게 하면서 처음엔 조금 이제 오르다가 폭락이 시작되는데 어떡해. 네, 이때 물을 타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물을 타고 막 하다가 뭐 상패도 당하고 막 이제 눈이 약간 뒤집힌 거예요. 하한가도 치고 막 오르는 건 오르고 막 그래서 이제 물을 타다 보니 제 라디오 1년 연봉을 넣게 됐어요. 그래서 거의 5-6천 정도를 그렇게 200원씩 아끼던 애가 택시도 절대 안 타던 애가 5-6천을 넣고 막 잠도 못 자고 이제 폐인이 돼 있는데 그때 이제 라디오 해고 통보를 받은 거예요. 이제 한 5년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바꾸겠다. 나는 연봉을 넣었는데 지금 와 그때부터는 진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맨날 주식방 가고 토론방 보고 있고 막 무슨 뭐 핫한 거 없나 막 빠져가지고 아예 눈이 퀭해서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제가 시간을 계속 보냈어요. 근데 지금 향후 1년간은 제 생각엔 예금이 굉장히 괜찮다고 보거든요. 네. 예금 금리가 굉장히 높은 시대라. 지금 잃었다고요. 잃었는데 무슨 예금이 좋아요, 선생님. 그게 왜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2억이 있으면 1억을 주식을 하고 1억을 예금을 갖고 있었으면 손절해서 빠져나와 갖고 예금에만 집어넣어도 금리 한 5%는 받으니까 그걸로 버틸 수가 있는데 2억 있는 사람이 2억을 다 주식에 넣으면 지금 얘기한 이 컨설팅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금할 돈도 없는데 뭘. 그럼 지금 어떻게 지금 이렇게 미자 씨처럼 저도 마이너스 70%거든요. 오 마이 갓. 근데 이렇게 저기 예금이 있으면 그냥 예금으로 갈아타고 하지만 갈아탈 수도 없이 묶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득이 있으시면 네. 잊어버리시고 굉장히 간절하시다. 3년 지내시면 돼요. 아 그냥 기다리면 근데 돼요. 좋은 기업을 갖고 있으면 이 전략이 괜찮은데 막 이상한 회사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돌아오지 않아요.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남은 거 조금이라도 팔아가지고 살려라. 건절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이 바닥이니까 물을 타라라는 사람도 있고 너무 다양해요. 기업이 멀쩡하면은 좀 있다가 러시아 백신이라잖아요. 러시아 백신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김병욱 씨는 주식은 안 하셨죠? 제발 좀 안 하셔야 되는데. 안 했죠? 다행이다. 아, 주식은 안 하셨어요? 좀 했어요. 좀 했어요. 그래도 좀 있는 거 가지고. 전 처음에 이제 주식 안 돈이 하고 얼마- 바보 소리 들었어 진짜. 얼마 없으니까 뭐 조금 가지고 이제 뭐 그때 공모주 같은 거 이렇게 해보라고 그래서 공모주는 이제 이게 안전하다. 안전을 하죠. 근데 많이 받지 못하고 근데 이제 그걸 하다가 그것만 했으면 괜찮은데 절대로 그것만 안 하죠. 그 이제 그잖아요. 그 뭐 공모주가 개인 할당이 이렇게 몇십 받잖아요. 그런데 그건 대부분 상장할 때 보면은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근데 10주 뭐 이렇게 뭐 단주 뭐 이렇게 받잖아요. 얼마 안 돼.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게 해보니까. 그래서 아 이게 얼마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야 그 또 친구 말 듣고 뭐 같이 또 이제 이렇게 뭐 어울려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 막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 여긴 뭐 무슨 잘 됐다는 여긴 사람 무슨 얘기. 바이오 여긴 무슨 무슨 뭐 배터리 여긴 쭉 나오잖아요. 저는 그때 닷컴 버블 때 그때 많이 다쳤어요. 뭔가 버블에 굉장히 많이 네, 끼어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 그때 아마 코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못 가요. 아마 그건 못 갈 거야 아마 그때. 근데 그때 막 20만 원, 30만 원씩 갈 때. 예. 그때 사가지고 4만 원, 5만 원씩 팔고 뭐 그랬으니까. 지금은 상장 폐지됐죠 다. 축하드립니다. 네. 예. 다 상장 폐지됐어요 그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식은 절대로 좀 개인적으로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기본 생각이 미자 씨랑 똑같아요.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을 은행에 뒀다가 적절한 이자가 나오면 그게 내가 가진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데 와이프가 날리고 난 다음에 내가 몰래 이제 보니까 인세하고 방송 수입을 따로 통장을 받아요. 그 1년이 지나니까 꽤 모였더라고. 한 1억 정도가 돼가지고 야 이거는 이제 어른들 얘기 들어보니까 선배들 얘기가 절대로 마누라 모르는 돈 1억은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비상금. 왜냐면 이게 이제 어디 가서 부주를 하고 할 때 되면 내가 수입이 없어지면
마누라한테 부주를 옛날같이 못 한다는 거야. 나이 그러니까 이제 들어서. 면이 깎인다는 거지. 남자가 나이 들으면 이게 이제 가호가 떨어지거든. 체면 유지가 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딱 손에 쥐고 해서 뭐 할까? ETF를 그때 이제 아니 그 돈을 그냥 놔둘 찾는데 것 같은데 정기예금에. 정기예금만 둘러 갔더니 네. 거기 이제 그 뱅커라 그러는 테일러라 그러죠. 그래서 그 여자분이 아 요즘에 방카수량수도 하고 그러는데 ETF를 하나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설명을 들었어요. 나는 이거 설명을 들어야 되니까. 네. 결론이 뭐냐면 어느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 금리 2배를 주는 거야. ELS네요. 제가 ELS인가? 제가 ELS 십몇 년에 네. 많이 벌었거든요. 네, 그 ELS를 하는데 비슷한. 그래서 1억을 몽땅 맡겼어요. 2년인가 3년 뭐 ELS인가요? 그거 있더라고. 딱 기간이 됐는데 얼마 주는지 알아요? 6,500. 그렇게 날라갔다고요? 35%가 나왔네. 한 번만 바닥 타치다운 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낙인 한 번만 찍으면 네. 아, 끝이어서. 전문 용어가 그러니까 많이 모든 투자 금융 상품은 은행보다 위험하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그렇게 하이 리스크 하이도 아니야, 하이 리턴도 아니야. 2배인데 2배 주는데 3년 지나서 35%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메디움 리턴 그 정도예요. 결론 정기예금이 제일 나아. 저는 왜냐면 지금 지금 씨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저는 지금 그러니까 저 한 번 펀드라는 걸 들으라 그래갖고 한 번 고생을 해보고 난 다음에 저는 그러니까 모르는 건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저한테는 진짜 약간 한국말인데 외계어예요.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돈을 크게 못 모으는 게 그렇다고 미자 씨처럼 아끼지도 못해요. 저는 그냥 써요. 그러니까 저금을 먼저 하고 나머지라는 훌륭한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내가 쓰고 남으면 저금을 하니까 괜찮아요. 크게 아니, 돈을 근데 많이 모으지는 저는 그 최영경 씨한테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네. 사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제가 그래요. 나 행복하려고 내가 지금 이 하는데. 순간 행복하게 살고자 저 돈을 버는 그렇거든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소고기가 먹고 싶어. 어. 그럼 제가 지금 먹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지금 먹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돈을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하니까 아 오늘 소고기가 좀 먹기 힘드네 이러면 그럼 한 열흘 후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열흘 후에도 내가 과연 소고기가 먹고 싶을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저도 이런 비슷한인데 네. 근데 지금은 내가 수입이 있으니까 이럴 거야. 그렇죠. 내가 나중에 돈을 못 벌면 이런 마인드는 진짜 거지되기 너무 쉬운 그렇죠. 상이야. 아니, 막 그런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줄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아껴요. 아 그래요? 예를 어떤 들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여기 지금 1,700원이 거? 주유. 우리 남편. 네. 그러면 그런 데를 가요. 어. 그리고 왜 요즘에는 뭐 어떤 주요 거기서는 뭐 이렇게 또 할인도 해주고 막 이래요. 그럼요. 쿠폰 같은 것도 쿠폰 있고 많지요. 그래서 뭐 여기서 페이하면 얼마 또 막 1,000원 막 넣어주고 맞아. 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이제 찾아서 그런 거 좀 아끼고 그다음에 커피 12잔 먹으면 한 잔 서비스 그렇지. 마일리지 막 쌓고 어. 쿠폰 받고 오. 뭐 점심 런치 할인 받고 우리 남편도 이래. 뭐 이런 거. 우리 신경도 안 쓰고. 우리 남편 이래요, 진짜. 뭐 카드 해갖고 커피 몇 잔 사면은 미리 뭘 준다 그러면 다 해놓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낄 수 있는 건 아끼고 또 쓸 땐 또 쓰고. 그러니까 뭐 하러 네. 이거를 돈 어차피 날려 이러는데. 저도 이게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신혼이잖아요.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신혼이잖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신혼생활을 한 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인데 저는 우리 원기준 씨 얘기처럼 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얼마든 그런 걸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기름이 없으면은 기름 넣고 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보는? 이영재 씨는 이거 얼마야? 이거 보고 들어갔는데 아니면 가죠. 갔는데 10,000원만 넣어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도 선호수이랑 같이 차를 탔는데 차는 좋은 차를 타고서 10,000원만 넣어주세니까 아니 왜 그냥 한 10만 원 넣자니까 여기 주유소가 얼마인데 이거 비싼 거야. 딴 데보다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80원이 비싸, 뭐 90원이 비싸.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같이 살림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식탁에 이렇게 예쁜 냅킨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각 티슈가 아니니까 냅킨을 예쁘게 이렇게 꽂아놨으면 그냥 우리 그 플레이트에 이렇게 하나씩 쓰는데 반을 찢어가지고 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쁜 걸. 나 그거 예쁘려고 쓴 건데. 그래서 내가
이건 정말 흉보는 게 아니라 미안해요.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내 그래서 아니 이거 하나를 자기 플레이트에다 놓고 이렇게 닦으라고. 이거 이렇게 그거를 혼자 다 쓰고 반 찢어도 충분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아까 거야. 우리 여기 자잘한 돈에 신경 쓰지 말라는 남편이 아니라 자잘한 돈에 바뀌었네. 신경 쓰지 말라는 아내고 자잘한 돈까지 모아야 한다는 남편이에요. 그러겠네요. 지금 어머님들. 신혼이니까 여보가 찢어서 주고 이거 해가지고 얼마 깎고 막 남자가 너무 신기하고 너무 알뜰하니까 좋지. 또 무슨 얘기 하려고. 이게 그냥 좀 우리 언니 지나잖아? 행복하게 해줘요. 좀 지나잖아. 나 빨리 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요거 앞에 딱. 그냥 빨리 가자니까 왜 그래? 좀 싸다니. 이게 싸운다. 그리고 사람들 보는데 찍고 그러면 아니 구질구질하게 사람들이 이게 싸운다 아니, 이게. 근데요. 누나 이거 처음부터 누나 아니 내 얘기 들어. 결혼해봤잖아. 근데 두 번째잖아. 그러니까 아니, 처음부터 꽉 잡아야 돼. 아니요 그게 자꾸 안 잡고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럴 때 어때? 아 그래 나를 반성했어요. 그래. 나는 안 돼, 나를 근데. 반성했어. 왜 누나가 내가 반성해? 살면서 내가 너무나 이 절약을 저도 뭐 하긴 하죠 하는데 너무 두리뭉실하게 했던 것들을 세세하게 이렇게 하니까 살림 아주 빡시게 하십니다. 네. 예. 요새 그래요. 저는 아까 저 주유소 얘기했잖아요. 고속도로 가다가 비싼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더 가자. 그런데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해. 안 돼, 안 돼. 갔는데 더 비싸진 거예요. 어떡해. 하나만 더 가자. 차가 섰어. 요즘에 그 내비게이션에 최저가가 딱 나와요. 왜 그래? 가는 길에. 세상에. 네. 철수진 씨는 어때요? 좀 자잘하게. 아, 제가 남들한테 밥을 사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사이다를 시키려고 그래. 아니면 음료수를 시키려고 그래. 그러면 전 화가 나요. 그러면 전 화가 나요. 물 먹어야지. 물 먹어야지. 왜 사이다 야! 술 마셔. 아니, 그럼. 술은 차라리 돼. 근데 그런 거 먹으려면 편의점 갔다 와. 좀 이런 스타일. 왜냐면 거기 비싸니까. 네, 2,000원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제가 제 직원들이 있잖아요. 네네. 비싼 거는 먹어도 돼. 그럼 나 이제 얘들이 이제 느끼하고 막 이러니까 자꾸 먹으려고 그래. 입맛 따시고. 나갔다 와. 좀 이런 꼰대 기질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비싼 거 사주고 2,000원짜리에 그러면 비싼 거에 감동을 안 받아. 그죠? 내 말이 거야. 돈 쓰고 원래 욕먹어. 저희 아버지가 항상 그랬어요. 야 누가 사줄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네가 살 때는 허리띠를 풀어라 이랬어요. 아니 근데 아는데 나와. 아니 사이다를 시켜 먹고 있으면 내가 밥맛이 떨어져.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제가 꼰대 기질이 있는데. 승리랑 밥 먹을 때 성격이. 다 콜라 사가지고 가. 그래. 아니 그러니까 싸들고 와. 싸가지고 저는 가. 음식 같은 거는 실은 손이 너무 크니까 맞아, 손 진짜 제가 대가족도 아닌데 엄마 닮아가지고 음식을 하면은 정말 한 나라이로 해요. 뭐든지 한 나라이. 그런데 양을 세 명이- 줄이든지 식구를 네, 늘려야겠는데요. 3명이 살기에는 이건 조금 너무 심한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돼지고기를 이제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름에다가 착 두부를 구워. 그 기름에 구우면 네. 너무 맛있어. 이제 두부를 아는 구워. 맛이야. 이제 그 국물에다가 이제 김치찌개를 이제 아우. 싹싹 따라가지고 1인분 다 끓여 먹을 수 이렇게 해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아들이 먹고 싶대 뭐 부대찌개 같은 거. 그럼 거기다 소세지만 딱딱딱 잘라줘요. 한 음식 가지고 모든 게 쫙 될 수 있는 요즘 이런 걸 제가 이제 운용하고 있거든요. 아, 운용하고 있군요. 네. 예, 자산 운용하듯이. 네. 예, 예. 이제 딱 묵국을 끓였어. 묵국이 이제 약간 지겹다. 어. 그러면 이제 다른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하는 거예요. 고사리하고 이제 뭐 예, 육개장 같이. 쭉쭉 해가지고 육개장 쫙 만들어주고 예, 이런 식으로. 저희 그 영상 있다는데 한번 볼까요? 진짜? 지금 음식 운용 현장을 저희가 한번. 예. 네, 오늘은 제가요 코땡땡코에 가서 고기 한 덩어리를 들고 왔습니다. 이 무게가 맞아, 보니까 손을 막. 9.3kg 정도가 되는데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냥 가정주부로서 이게 13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한우 고기를 한 3명이서 먹을 정도의 가격으로 일주일에서 보름 파티하면서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얇은 막이 있어요. 진짜 좋다. 네. 이 막이 굉장히 질긴 부위예요. 한 점 한 점 떨어져 저런 나가는 덩어리로 사니까 싸죠. 저거를 못하는 사람은 보통 일이 아니야. 싸게 고기를 잘 먹이고 싶은데 덩어리 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애들 학교를 안 다니니까 삼시세끼 정말 삼식이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잖아요. 한우로 먹였다가는 진짜 거덜나 그 정도로 많이 먹어요. 고생한 보람이 있죠. 야, 저기 너무 훌륭하다. 네, 그죠? 어머, 크기 좀 봐. 드는 저 스테이크용이요. 이만큼. 이거 스테이크용. 이거는 구이용. 미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요리를 할 수 있는 고기용. 자, 이만큼입니다. 이야! 16만 원 저 정도야? 근데 훌륭하다, 저거. 그래서 온 가족 나눠줘도요. 정말 너무 뿌듯한 큰 선물이에요. 네. 남편분이 저거 보면 너무 칭찬할 아니 만할 것 수지 씨 같은데. 언제 해체하세요? 제가 갈게요. 아, 언제든지 저는 가능합니다. 잡다한 여유가 고기 있습니다. 정도는 받을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아니 내가 13만 채를 사갖고 가서 그러니까 해체해달라고 하고 하면 해체 다 될것 하고 같아. 난 다음에 내가 먹을 것만 갖고 와도 주고. 13만 원어치가 될 것 같아. 아, 맞아요. 진짜로요. 네.